지난주에 나온 우리나라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시장을 상당히 좀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놀라게 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관심이 가는 것은 이제 다음 달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좀 기대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환율이 또 높게 뛰면서 금리 정책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좀 부쩍 많아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금융시장부 손지연 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이 3분기 GDP 발표 내용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우리나라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 기록한 마이너스 0.2%에서 반등한 것이긴 한데 한국은행의 전망과 시장의 예상을 모두 큰 폭으로 하회해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네. 한은이 지난 8월 경제 전망에서 내놓은 3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전기 대비 0.5% 증가였습니다. 저희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 12명의 전망치 또한 전기비 0.49% 수준이었는데 이를 모두 대폭 하회한 것입니다. 네, 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모두 한국은행의 전망 그리고 시장의 예상을 크게 비껴났다라는 소식 전해주셨는데 전기 대비 말고 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시장의 예상치를 좀 크게 빗나갔나요? 네, 맞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또한 컨센서스를 매우 하회했습니다. 3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5%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3분기의 1.4%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은은 2.0%, 저희 연합인포맥스는 2.05%로 전망한 바 있는데 역시 크게 빗나간 수준입니다. 네, 이 성장률이 전망과 달리 이렇게 좀 크게 부진했던 이유로는 수출 부진이 꼽히는데 수출이 좀 도대체 얼마나 안 좋았던 건가요? 네, 우선 수출의 증가세가 생각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GDP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예상과 달리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했는데요. 이는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감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투자도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줄어서 2.8% 감소했습니다. 네, 수출과 건설 부문을 짚어주셨는데 또 그동안 내수에 대한 우려도 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수 흐름은 좀 조금씩 살아나고 있나 보네요. 네, 내수는 한은의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의료, 운수 등 서비스 소비가 늘어 0.5% 증가했습니다. 네. 지난 2분기에 감소했다가 3분기에 증가 전환했는데 증가율은 지난 1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 소비 또한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 수혜를 중심으로 0.6%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설비 투자도 기계류, 운송장비 등이 모두 늘어나면서 6.9%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네. 한은은 내수가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반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내수에 대한 지표는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우려를 좀 덜 수 있어서 다행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잖아요. 한국은행에서는 이 수출 부진의 배경과 원인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GDP 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BIT 분야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련 완성차와 부품업체 파업, 시설 보수공사 등으로 수출 물량이 줄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전기차 수요 둔화로 2차 전지 등 관련 소재 수출도 감소해서 화학제품이 부진하다고도 했습니다. IT 부분 관련해서는 그간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던 것이 둔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들어보면 수출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좀 둔화됐다라는 그런 설명인데 그렇다면 일시적이라면 앞으로는 다시 좋아질 개연성이 좀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신승철 국장은 관련된 일시적인 요인이 해소되면서 양호한 흐름 자체는 이어갈 것이라고 견해를 밝히긴 했습니다. 네. 수출 상황 자체가 나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수출 호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IT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업사이클이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다수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3분기 성장이 좀 전망을 대폭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다소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한은도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G20 회의, IMF 회의 등을 참석을 했는데요. 네. 중간중간 공개 발언을 통해서 3분기 GDP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성장률 하방 위험이 분명히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수출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진 건 분명하고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수출 둔화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총재는 현지 컨퍼런스에서 성장률 전망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11월 성장률 전망에서 리스크가 하방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IT 사이클 등이 외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IT 사이클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는지도 재검토해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최 부총리와 이 총재 모두 올해 잠재 성장률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참고로 기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는 2.6%였고요. 한은은 2.4%였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모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은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시장은 11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시장에서는 10월 금통위 이후로 수면 아래로 잠겼던 11월 인하 기대가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3분기 GDP가 발표됐던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국채선물 시장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발표 당일 10년 국채선물은 50틱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3년 국채선물을 목요일에는 10,000계약 이상, 금요일에는 5,000계약 이상 순매수하면서 강세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GDP 이외에는 특이한 대내외 재료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마침 대외금리도 최근 급격했던 트럼프 트레이드 이후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장도 생각보다는 강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GDP 충격으로 11월 금리 인하를 일단 염두에는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금리 정책, 한국은행의 움직임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외국계 기관들인데 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시각은 좀 어떤 편인가요? 네, 11월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관 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GDP가 발표된 당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3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탓에 한국은행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전망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다만 네덜란드계 금융사인 ING는 11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거로는 한은이 연준에 비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제한적이고 추가적인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한은의 커뮤니케이션이 11월 회의에서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선다면 다음 금리 인하는 이르면 내년 1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GDP만을 보면 당장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충분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통화정책 고려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환율이 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의 주목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단연 환율입니다. 네. 10월 금통위 때만 하더라도 그리 변동성이 크지 않았는데 현재는 레벨이 1,400원에 가까워질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전 거래일일 지난 25일 달러원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일보다 8.5원 올라 1,388.7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경우는 장 초반 1,391원대까지 올랐으나 하락 전환에 1,385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점차 미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트럼프
등의 영향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 전 고점인 1,400원을 조만간 터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처럼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까지 더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환율에 상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환율 1,400원 시대가 좀 다시 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최근 환율이 이렇게 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11월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환율은 더 튀게 되는 상방 압력을 받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고려할 요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에 대한 그 외환 당국자들의 시각도 좀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 당국자들의 멘트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이창용 총재의 환율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간담회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 DC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지난 10월 금통위에서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레벨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높게 올라가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10월 금통위 이후 2주 동안 갑자기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전망과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하게 성장해 미국이 금리를 금방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커졌고 그러다 보니 달러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 총재의 견해를 살펴보니 이제 다음 금통위에서는 환율에 대한 고려가 직전보다는 더욱더 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차갑게 식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음 금통위에 대해서 이 총재가 또 언급을 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총재는 11월 금통위와 관련해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것이 내년 경제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그리고 지금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미국 대선이 끝난 뒤에도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될지 등을 데이터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다만 올해 성장률 수치가 통화 정책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특정한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레벨보다는 스피드를 보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변할 때 생길 수 있는 시장 기능을 잘 작동하는지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뭐 원론적이지만 환율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이런 요지의 말을 했고 또 기재부 입장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관련된 견해를 좀 밝혔죠. 네, 맞습니다. 최 부총리 또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원화 약세가 가파르다는 지적에 글로벌 강달러 현상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세 속도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빠른 면이 있어서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환율 변동성을 각별히 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혹여나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이 환율 위험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이 GDP 성장 지표와 환율 그리고 통화 정책까지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네, 손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